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 재계의 상징이자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혁신적인 리더십 등을 발휘했던 고인에 대해 상당히 좀 깊은 조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내용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신문과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뉴스 오늘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이제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약간 결이 다르긴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부터 살펴보자면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서 과오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또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이 남긴 족적을 돌아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애도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는데, 먼저 평론가님, 네. 이 같은 민주당의 추모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애도를 갖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특히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 왜 박원순 시장 때는 애도만 하더니 여기에서 과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데, 과를 언론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론이 공과 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네.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언론들이 고인에 대해서 찬양만 거의 쏟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그 애도의 기간 중에 특히 박원순 시장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도였지 지금 삼성이 문호조 경영 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문호조 경영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노조를 파괴시키는 그런 공작까지 발각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임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덮고 공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건 최근에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축소도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아주 따박따박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떡값 사건이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네. 형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노력들을 하자라고 네. 하는 것들은 그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지사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어떤 그 과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애도사는 애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애도를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가 네. 이게 일종의 기억을 하는 것들이 그 애도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 또 정당이 내놓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성각자라면서 고인의 업적에 대해서 주로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재벌 개혁을 언급하며 좀 그늘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야권의 메시지, 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같이 공과 가를 같이 언급해줬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햇빛이 세면은 그늘이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삼성이 세계적인 가치의 인류 브랜드로 성장을 했지만 그 뒤에는 또 어떤 정경 유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순환 출자골이라든지 여러 뭐 지주회사 전환, 그다음에 네. 뭐 주식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는 또 지분 교환해가지고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삼성은 지배회사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재벌이라는 한 사람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대규모 이 기업 집단을 지배했다는 그 과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한 면만 비추기보다는 네.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타협을 해가는 것이 이건희 회장님도 하늘에서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은 3세 이재용 회장, 부회장, 아직은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18조 원이 넘는 가운데 상속 등등의 과정에서 분명히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그냥 법이 정한 대로 네. 세금 정확히 내고 그 지배 구조의 지분 정확하게 나누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 그 기업 오너가 모두 다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미국의, 그렇게 우리가 미국의 그 어떤 규모나 그 구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애플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오너였던 분이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화를 다시 딛고 다시 또 돌아와서 엄청난 또 신화를 쓰는 그런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잡스의 일이니까 그렇다라고만 밀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10조 정도 되는 그런 상속제라고 네. 하는데 그런 상속세 내서 그 국가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지배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능력과 자신들의 신망으로서 든든하게 그 경영권을 유지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도를 지켜야 네. 그 선친의 유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판이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그리고 삼성물산 제1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분식회계 건입니다. 이 부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국정농단 부분은 지금 파기환송심에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삼성기업 내 준법감시위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집행유예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니냐 좀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신병이 구속되느냐 집행되느냐 이거의 문제고 네.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얼마 전에 기소가 된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하고 모든 배임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왜 심의위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많았는데 기소를 했다 그래가지고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삼성 측에서도 일단 안심은 했지만은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가지고는 뭔가 그렇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가지고는 발목을 잡을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이 문제가 되는데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방점으로 해서 전체 기업 집단을 이렇게 하나로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보험업법이 이게 박용진 의원이 아마 발의했을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삼성생명 그러니까 보험사는 네.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전체 자기 자산 총액의 3% 이상을 그 비금융사의 그 주식을 못 갖도록 그렇게 그렇죠. 해서 통과가 돼버리면은 네.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5% 네. 이상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이게 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출자고리가 일부 네. 무너지게 돼버리면은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성그룹에서 어떤 대책안을 네. 마련해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후 이 보험업법의 통과 여부가 하나의 또 리스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명 보험업법,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는 법안이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 역시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열띤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